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피부 색이 이제는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색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피부색 같은 경우는 뭐 흰 피부가 있고, 뭐 노르스름한 피부도 있고, 어두운 색, 어두운 황갈색 피부, 붉은 피부, 뭐 여드름 흉터 문제성 피부, 기미 잡티, 뭐 주근깨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어떤 색깔을 골라서 써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흰 피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어떤 걸 쓸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흰 피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깨끗해 보이죠. 당연히 여성스럽고. 근데 너무 하얗면 창백해 보이거나 아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화사하게 피부톤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걸 써서 원래 본인의 피부 상태를 강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창백해 보인다 싶으면 핑크 색상을 이용해서 화사한 톤으로 생기를 부여해준다. 자, 그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흰 피부는 자신의 피부색보다는 약간 진홍색이 도는 핑크 베이지색을 발라서 혈색을 좋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희고 붉은 피부는 피부보다 약간 옅은 핑크. 그래서 붉은기를 조금 없애준다. 그 다음에 파우더는 투명 파우더 또는 핑크색 파우더를 해서 화사함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약간 노르스름한 이런 피부들 있잖아요. 이런 피부들은 약간 자칫 잘못하면 생기가 없어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피부들은 조금 화사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이 연보라가 있어요. 그 연보라색이 약간 노르스름한 피부에 굉장히 화사하게 보여주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연보라 또는 이제 핑크 색상을 이용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해주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 피부보다는 약간 조금 짙은 브라운, 약간 갈색을 해서 조금 차분함을 주거나, 또는 핑크 색상이 함유되어 있는 걸 해주면 이 혈색을 조금 이렇게 화사해 보인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핑크 또는 이제 연보라를 이용하면 맞겠죠.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우더가 조금 같은 컬러로 간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한갈색 피부는 이제는 어떤 뭐 구릿빛 피부, 여자들 뭐 선탠한 피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뭐 건강하고 섹시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칙칙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너무 그거에 맞게 한다기보다는 그거보다 한 톤 조금 더 이제 밝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좋다.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이제 옐로우 색상으로 하는데, 옐로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걸 하면은 중화가 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노란 색깔의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 파운데이션도 베이지나 뭐 그 다음에 오클 베이지 이런 걸 사용해서 피부톤이 너무 들떠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어 되게끔, 그 다음에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과 비슷한 옐로우라든지 베이지 계열로 해서 중화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피부. 붉은 피부는 얇은 피부, 뭐 모세혈관, 할장 피부, 약간 그런 여드름 피부, 그런 피부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붉은기를 좀 완화해줘야 돼요. 어떤 색으로? 보색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그린이나 블루를 써요. 그래서 붉은기를 중화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파운데이션은 피부색에 맞는 톤 다운된 베이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파우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크업 베이스랑 같이 비슷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파우더를 그린이나 블루를 쓰지는 않아요. 그런 파우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피부는 옐로우나 베이지 계열로 간다.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나 이제 문제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붉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색,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그린,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어두운 색깔, 그래서 좀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는 그린이나 베이지 계열로 붉은기를 중화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미, 잡티, 주근깨. 자, 이런 피부들은 특징이 이제 그런 게 두드러져 보이면 그래서 얘네들은 컨실러를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좀 맞추어 준다.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그린, 파운데이션은 피부 색에 맞는 약간의 그 커버가 될 수 있는 고체 타입, 고형 타입의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력을 좀 높이면 되고, 파우더도 이제 베이지 계열로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한두 번 이렇게 나눠서 얇게 레이어드를 여러 번 시키면 그만큼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얇게 레이어드를 이제 시킨다 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 색에 맞게는 제품들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부 질감 표현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질감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는 뭐 매트한 질감 텍스처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미한 거, 뭐 실키, 그 다음에 뭐 글로시한, 그 다음에 쉬머한 질감, 그 다음에 글리터리한 질감이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매트한 텍스처 특징을 보면 광택이 없고 건조한 대신에 이거 그라데이션 용이하고 지속력은 높다. 피부가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부 표면이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고 깨끗해 보인다. 자, 메이크업 표현은 얘는 어떻게 하냐. 매트한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화보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매트한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피부는 매트하게 해주시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메이크업 베이스는 펄과 유분기가 없는 컬러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유분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펄이 없는 제품으로 무광택 질감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매트한 질감, 요런 광이 없죠? 자, 요렇게 요런 질감을 이제 표현할 때 그 방법을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크리미한 질감. 자, 크리미한 질감은 피부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유분과 같은 질감의 광택, 윤기가 있는 도자기 피부, 결광.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걸 말해요. 유분감으로 약간 끈적임이 있고 매끈한 피부결을 살린 질감으로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어떻게 하냐면 메이크업 베이스는 유분기를 함유한 컬러 베이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리퀴드 또는 크림 탑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후에 압축 파우더를 이용해서 페이스 라인을 중심으로 소량만 도포하고 페이스 라인, 그러니까 얼굴 라인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 중앙 부는 윤기는 이제 살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라인만 그 압축 파우더를 이용하고요. 이런데 가운데는 이렇게 광이 나게 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키한 질감. 실키한 질감은 뭘까? 이것도 비슷해요. 그 크리미한 것과 결감 비슷하긴 하지만 피부에서 빛이 나게 하는 질감 표현법이야. 그 밑에서부터. 그래서 가볍고 얇게 피부 질감을 표현하거나 물광이나 윤광의 질감 표현에 비해 커버력이 좀 높고 실크처럼 피부에서 펄감의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아까 크리미한 거랑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운데이션 도포 후에 파우더로 유분기를 먼저 잡아주고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진주 펄 입자가 함유된 하이라이터나 그 펄 파우더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진주 펄 입자가 함유된 제품을 혼합해서 표현해주고, 그래서 빛이 반사되면서 피부에서 이제는 핑크빛 광채가 나게끔, 그리고 크리미한 질감처럼 가벼운 질감 표현이긴 하나 차이점은 펄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성 피부에 뭐 적합하다. 그래서 좀 다르죠. 크리미하고는 펄이 함유되어 있어서 광채가 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키한 질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시한 건 뭐냐? 말 그대로 물광. 우리 물광 아시죠? 글로시한 피부가 물을 머금는 것처럼 촉촉하고 투명하고 윤기와 광택이 많고, 그래서 물광이라고 하죠. 아직도 물광은 계속 유행하고 있는 메이크업 피부 표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메이크업 표현 방법은 기초 화장 단계에서 수분을 함유한 제품을 충분하게 쓴다는 거예요. 크림이나 실키나 이거는 그 기초 화장 얘기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그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파운데이션에서 그걸 쓰지만, 글로시한 건 이미 기초 단계에서 수분 제품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에 페이스 오일을 충분히 섞어요. 페이스 오일을 또 섞어. 그 다음에 파우더를 생략하고 촉촉한 윤기와 광택이 나는 피부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광택과 윤기가 있다는 점에서 크리미한 질감과 공통점은 있으나 기름진 윤기가 아니라 물이 주는 투명한 광택감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시한 건. 다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수분광이 차오른다 약간 그런 느낌의 텍스처예요. 이런 것들은. 오일기의 이런 크리미한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쉬머한 질감. 쉬머. 자, 특징은 글로시와 실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실키는 우리가 이제 글로시는 이제는 수분, 물광. 그럼 실키는 뭐였어? 펄. 그죠? 그거의 중간이 쉬머예요. 그래서 미세한 펄감의 윤기와 광택이 있는 질감으로 펄광이라고도 해요. 얼굴에 윤광과 윤기와 광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크리미한 것과 비슷하긴 하죠. 자, 표현을 어떻게 하냐? 미세한 펄 제품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 또는 T존, 눈썹뼈, 광대뼈 등을 강조하고요. 크리미한 질감보다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이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펄 제품으로 강조함으로써 얼굴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작아 보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펄이 가미된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품을 이용해서 피부 표현이 훨씬 화려하고 그 다음에 섹시한 여성스러움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죠. 쉬머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글로시와 실키 중간 단계, 좀 섹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피부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글리터리한 질감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굵고 거친 펄이라든지 스팽글, 비즈 등을 얼굴에 이제 올려놓으면서 그런 걸 사용해서 반짝이고 광택을 주는 걸 말해요. 특수 메이크업, 뭐 분장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이 메이크업 표현 방법으로는 미네랄 워터 스프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리터 겔 등을 원하는 부위에 이제 분무를 하는 거죠. 분무하거나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에 따라 붙이고 그래서 광택 효과를 주는 거예요. 반짝이는 소재, 컬러, 크기, 입자의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다양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사이버틱한 이런 어떤 뭐 분장이라든지 할 때 쓰는 글리터리한 질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계속 얘기했던 메이크업 베이스. 자,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은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그렇게 많이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메이크업 베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기능으로는 파운데이션과 색조 화장품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퍼짐성과 밀착력을 좋게 하고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과 그냥 파운데이션을 먼저 그냥 파운데이션만 하는 거하고는 지속력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피부색을 보정하여 자신의 피부색보다 생기 있고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 주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메이크업에는 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거든요. 깨끗한 피부톤 연출해주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공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번들거림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그리고 피부 질감을 보정해서 매끈한 피부결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자,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이고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겔 타입 있고 리퀴드 타입 있고 크림 타입 있고 프라이머 타입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BB 크림 타입 있고 CC 크림 타입 있고 굉장히 많죠. 자, 우선 겔 타입을 보면 뭐 청량감 있고 그래서 뭐 여름에 많이 쓰고 리퀴드 타입 끈적거림 막아주고 가벼운 화장 지성 피부에 적합하다. 자, 크림 타입은 두꺼운 화장을 하거나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 그 다음 프라이머 타입 피부에 모공, 잔주름, 미세한 굴곡을 메꿔서 매끈한 피부결을 형성해주고 다음 단계에 그 화장의 피부 밀착력을 높여주고 그죠? 프라이머 타입을 뭐 많이 쓰기는 해요. 우리가 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피부의 당김 현상과 번들거림 막아주고요. 피부 질감을 보정해주고 얼굴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프라이머 타입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겔 타입, 로션 타입, 실리콘 타입, 아이 프라이머 타입 기능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비크림 타입 있고요. 블레미쉬 밤이라고 해서 피부과에서 원래 제일 처음 나왔죠. 그 치료한 후에 재생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건 잡티 가려주고 피부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CC크림 타입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파운데이션보다 커버력은 약하다. 종류는 이렇게 이제 겔 타입으로 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리퀴드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크림 타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머 타입 그 다음에 BB 타입 CC 크림 타입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는 하나만 바르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이게 피부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거 상관없이 주문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피부 색에 따라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컬러가 있어요. 그걸 톤을 이렇게 보정해줘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 하면 훨씬 그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컬러를 볼게요. 그린색은 붉은색, 아까 보색 있었죠? 붉은 피부에 좋고요. 연핑크는 창백한 흰 피부에 좋고, 흰색은 당연히 피부를 투명하게 하는 흰 피부에 좋겠죠. 네, 옐로우 아까 있었죠. 어두운 피부. 블루는 붉은색, 보라색은 노란색, 오렌지는 선탠한 그런 그 어두운 피부 좋겠죠. 자, 요게 피부 타입별로 이제 컬러가 정해져 있고 요걸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고 나서 원래 파운데이션 하지만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약간 아까 뭐 있었죠? 그 기미 잡티 막 이런 거 있던 주근깨 있는 피부들은 컨실러를 하잖아요. 자, 컨실러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눈 밑 다크서클, 붉은 반점, 기미, 주근깨, 스마일 라인, 피부의 패인 부분, 모세혈관 확장 피부 등 피부의 결점을 부분적으로 커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부톤과 거의 비슷하거나 한 톤 정도 밝은 색 컨실러는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컨실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이제 있어요.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스틱 타입, 펜슬 타입, 스펀지 타입. 자, 리퀴드 타입은 말 그대로 가벼운 질감으로 수분량이 많고 파운데이션하고 섞어서 바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눈 밑 다크서클이라든지 주름 부위, 얇은 피부, 약한 잡티 커버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크림 타입 있어요. 크림 타입. 유분량이 많아서 커버가 잘 되죠. 쉽게 퍼바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눈 밑 다크서클, 그다음에 건성 피부에 좋고 노화된 피부. 스틱 타입, 넓은 부위, 기미, 주근깨, 다크서클 이런데 뾰루지, 커버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다음 펜슬 타입은 점처럼 결점 부위가 작고 약한 부분들 커버하고자 할 때 펜슬 타입 쓰고요. 근데 스펀지 타입도 많이 써요. 스펀지 팁에 막 액체 컨실러가 이제 묻어 나오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뭐 넓은 부위보다는 잘 닿지 않은 부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종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이제 리퀴드 타입 이렇게 눌러서 펌핑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요거 크림 타입, 스틱 타입, 펜슬 타입, 그다음에 스펀지 타입. 다 많이 쓰는 그 컨실러의 종류입니다. 자, 적용 방법은 브러쉬 또는 손가락, 스펀지들 이용해서 넓은 부위부터 작은 부위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 밑 다크서클에 이제 많은 양을 사용하면 주름이 부각되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 번 얇게 겹쳐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넓은 부위는 리퀴드나 크림 타입을 사용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보면 눈 밑 다크서클은 얇고 부드럽게 커버할 경우 리퀴드나 크림 타입이 적합하고요. 점, 기미, 주근깨 등 잡티에는 커버력이 있는 펜슬 타입이나 스틱 타입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적용 방법 있죠. 여기 눈 밑 다크서클. 얘는 뭐가 좋다고? 리퀴드나 크림 타입.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기미, 여기 코 양볼 여기 요런 데 할 때는 아까 뭐가 괜찮다고 했어요? 스펀지 타입. 그 다음에 뭐 작은 결점 같은 거 있는 뭐 그런 부위들 이런데 뭐 조금 한다 이런 것들은 뭐 펜슬 타입.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옆에 이런 데 보면은 뭐 크림 타입.
그 다음에 스틱 타입은 요것도 말 그대로 이렇게 넓은 면적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나와 있는 요 얼굴의 요 부위에 컨실러를 이제 적용하는 범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